내일 드디어 IPO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거래가 시작이 됩니다. 공모가가 14만 5천 원이기 때문에 시초가는 12만 1,500원에서 27만 원 사이에서 결정이 되는데요. 만약에 시초가가 27만 원으로 정해진 후에 바로 상한가까지 직행하는 이른바 따상을 기록하게 된다면 첫날 최고 35만 1천 원까지 주가는 오르게 됩니다. 일단 많은 전문가들은 따상은 기록할 것 같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전문가님은 어떠신가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지금 SK바이오팜이랑 카카오게임즈, 빅히트 이렇게 세 가지를 우리가 딱 비교 대상으로 그쵸. 살펴보면 될 것 같은데 네. 빅히트는 지금 기업 가치가 너무 높게 측정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더군다나 앞에 두 번이죠. SK바이오팜이나 카카오게임즈가 어떻게 공모를 진행했는지를 봤어요. 결과를 알고 있어요. 어지간하면 따상이 간다. 그러다 보니 공모를 신청할 때부터 애당초 공모 희망가 밴드 상단으로 바로 밀어붙였단 말이에요. 기업의 목적이에요. 참고로 우리가 기업이 주식을 발행을 하는 발행시장과 주식이 거래가 되는 유통시장이 있죠. 기업의 입장에서는 유통이 되어서 기업의 주가가 결정되는 것보다 발행을 통해서 자금을 기업에 최대한 유치하는 게 근본적인 목적입니다. 그게 주식의 목적이죠. 직접 금융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바로 주식이에요. 그러면 지금 빅히트는 어찌되었든지 간에 최대한의 성과를 만들 수 있는 그 결과를 이미 보였어요. 내일부터 주가가 빠진다 하더라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얻을 수 있는 건 모두 얻었죠. 하지만 관심이 너무 뜨겁다 보니 따상, 심지어 그 다음 날에도 상한가를 갈 것이다라고 하는 전망과 기대감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카카오 게임즈 보세요. 이틀 연속 가긴 갔어요. 하지만 이후로 쭉 밀렸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따상이 갈지 안 갈지는 모르겠지만 따상이 혹시나 간다면 여러분들 결코 추가 매수하시면 안 돼요. 기업 가치가 너무 고평가되어 있고요. 또 하나 보호 예수 물량이 모두 풀리는 시점에 주가가 크게 밀릴 겁니다. 시가총액이 지금 4조가 넘어갈 것으로 보여지는데 YG 엔터테인먼트 그리고 JYP, SM 이 세 가지 기업을 합쳤을 때 3조가 조금 넘어가요. 네. 자, BTS 대단합니다. 엄청납니다. 알고 있어요. 하지만 과연 전통적으로 사업을 꾸준히 영위해 왔던 이런 세 가지 엔터테인먼트 회사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빅히트가 그만한 가치는 있느냐?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빠르게 올랐다가 매우 빠르게 주가는 꺼질 것이다. 처음에 따상을 기록한다 하더라도 그 주가가 반토막이 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은 오래 걸리지 않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따상을 가든 가지 않든 여러분들이 거기 그냥 쳐다만 보시고요. 매수를 한다라고 하는 것 그것만큼은 정말 자제해야 할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전히 너무나 고평가되어 있다라는 의견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기업 입장에서는 이미 발행 시장에서 할 것들은 다 했기 때문에 주가가 빠지더라도 아쉬울 것이 없는 상황. 그래서 오히려 투자자들이 지금 내일부터는 굉장히 주의하셔야 되고 특히나 공모 청약에 당첨되지 않으신 분들은 추경 매수는 피하셔야 된다라는 의견을 전달해드렸습니다. 만약에 따상을 가게 되면 시총이 단숨에 3배 가까이 늘어난다라고 하니까 이 점 참고하시면서 내일 빅히트 주가 추이를 좀 흥미롭게 지켜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이제 계속해서 다음 이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완화되면서 유통주 바닥론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더 이상 나빠질 것이 없다라는 의견이 지배적인데요. 오늘 보니까 현대 홈쇼핑, GS 홈쇼핑 이러한 종목들도 잘 가고 있더라고요. 네. 어떻게 보시나요, 유통주? 네, 역시 더 이상 빠질 것은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코로나 때문에 너무 힘들었습니다. 맞아요. 단순하게 저희만 힘든 것뿐만이 아니라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나 또 GS 리테일이라든지 BJF 리테일 그리고 현대백화점이라든지 다양한 유통 관련 기업들이 너무 힘들었을 거예요. 단순하게 기업 가치가 희석됐다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거기에서 일을 하고 있는 근로자들이 매우 큰 타격을 받았잖아요. 다행스럽게도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가 시행이 되었고 확진자가 사실 그리 줄어드는 건 아닙니다만 그래도 정부 차원에서 그 정도로 어느 정도 코로나에 대한 이제 내성이 생겼다면 생긴 거죠. 자율의 시장에 한번 맡겨보자라는 판단 덕분에 이번 주 월요일부터 관련주들의 주가 상승이 그래도 이어졌어요. 아직까지 완전히 벗어났다라고 하기는 힘들겠죠. 네. 주가라고 하는 것이 상당 부분 오랜 기간 눌려 있다 보니 조금만 올라가도 매도 물량이 많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주가 자체는 장기적으로는 분명 나아지겠지만 단기적으로는 쉽게 개선될 만한 여지는 없을 거라고 봐요.
그런 면에서 두 가지 정도 섹터를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은데 뭐 이마트나 롯데 하이마트 같은 경우에는 언택트 수혜주라고도 평가를 할 수가 있죠. 그러다 보니 오히려 지금과 같은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가 시행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주가 상승을 계속해서 견인할 만한 변수로 작용하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고요. 오히려 GS 리테일이라든지 BJF 리테일과 같은 편의점 관련된 종목들의 주가 상승은 충분히 기대를 해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백화점 관련주들 계속해서 바닥권에 있었는데 아무래도 사람들이 많이 오고 가고 하는 가운데 실적이 분명히 개선될 가능성이 있을 거예요. 조금 더 확장해서 보면 여행이나 또 호텔, 숙박 관련된 주가 종목들의 주가 또한 실적이 조금씩 개선이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주가의 방향은 이제는 우리가 어느 정도는 위쪽으로 봐도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너무 장기간 눌려있던 종목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 상승이 나온다 하더라도 매도 물량이 꽤나 많이 나올 거예요. 그 점 인지하시면서 여러분들의 해당 섹터는 비중을 조금씩 천천히 분할 매수 관점으로 늘려간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동안 코로나 피해주들은 장기간 좀 눌려 있었기 때문에 다시 바닥권을 탈피하더라도 급격하게 오르기보다는 점진적으로 회복을 할 것이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특히나 이마트나 뭐 롯데하이마트 같은 경우는 오히려 코로나 수혜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보다는 편의점, 백화점 이런 종목들을 위주로 종목을 다시 한번 구성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통주에 대한 전망, 긍정적인 전망을 확인을 하셨습니다. 자, 계속해서 마지막 이슈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찬바람이 솔솔 부는 지금 투자자분들도 이제 고배당주에 관심을 돌리실 텐데요. 고배당주 대표격인 금융주는 주가가 하락해서 이 배당 수익률도 5에서 7% 수준으로 조금 더 높아졌다고 합니다. 지금 어떤 그런 배당주를 관심 가져보면 좋을까요, 전문가님? 우리가 전통적으로 알고 있는 고배당주, 은행주에 대한 관심이 지금부터 상당 부분 커지는 시점은 맞아요. 네. 그런데 시장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살펴봐야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시장이 좋아요. 그러면 우리가 투자를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기대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높아집니다. 네. 굳이 고배당주, 주가가 크게 움직이지 않는 고배당주에 대한 관심을 늘릴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오히려 시장이 좋을 때 가는 반도체라든지 또 지금 같은 경우라면 자동차주, 그런 종목들의 주가 상승이 여러분들의 수익률의 측면에서는 월등히 좋은 결과를 보일 수가 있을 거예요. 하지만 배당이라고 하는 것은 매매 차익과는 다르죠. 가장 큰 차이가 확실하다라는 것. 주식에 대한 투자라고 하는 것, 비록 기대 수익이 있다 하더라도 불확실하잖아요. 하지만 배당은 수익률이 얼마가 되든지 간에 확실합니다. 이 확실한 투자를 선호하는 투자금이 큰 사람들이거나 또는 기관이나 또는 기타 법인이나 그런 쪽에서의 관심은 충분히 개선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행주들은 어찌 보면 지금부터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우리가 어느 정도 기대를 할 수 있다는 점. 그 점만 여러분들이 한번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중에서도 어떤 종목을 선택해야 되나? 사실상 배당 수익률에 큰 차이는 없을 거예요. 3.5에서 대략 4% 수준까지 기업들마다 약간의 차이를 보이겠지만 그 정도는 유지할 것 같은데 그 중에서도 이제 기업 가치를 이제 따져봤을 때는 역시나 신한지주가 KB나 우리 또 기업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괜찮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유는 신한지주 같은 경우에는 다른 기업과는 다르게 우리가 IB라고 하죠. 투자은행 그리고 CB 상업은행 이 상업은행이라고 하는 은행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역할에서 가장 떨어져 있는 기업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단순하게 은행의 목적 또 은행이 수익을 창출함에 있어서 필요한 예대 마진의 증가와 이 예대 마진에서 나타나고 있는 실적 개선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기타 부분이죠. 비이자 부분에서의 수익이 가장 큰 게 바로 이 신한지주입니다. 그렇게 보게 된다면 단순하게 이자 부분에서의 수익이 꾸준히 늘어나는 기업보다는 그것 또한 늘어나면서 비이자 부분에서의 수익이 늘어나고 있는 기업을 우리가 선택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신한지주 주가가 지금 28,000원입니다. 계속해서 빠졌죠. 시장 상황 고려하면 사실상 매우 아쉬운데 대략 26,000원에서 27,000원 사이를 이탈하지만 않는다면 우리가 올 한 해 배당락이 있을 12월 말까지는 한 번 정도
가지고 가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신한지주 여러분들이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상대적으로 고배당주에 있는 종목들은 지금부터 분명히 수급적인 안정화 또는 수급적으로 무언가 변화가 나타날 거예요. 여러분들이 꾸준히 그리고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아마 연말까지 좋은 결과 충분히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전통적인 배당주들, 은행주들 대체로 비슷하겠지만 그중에서 전문가님의 신한지주를 꼽으셨습니다. 이 종목 연말까지 배당 날개까지 가져가시면서 배당 수익을 기대를 할 수 있겠다라고 하셨으니까요. 배당주 관심 있으신 분들은 주가 추이를 계속해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의 새빨간 이슈들은 희망투자연구소 이청원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전문가님 고맙습니다. 네, 오늘의 새빨간 이슈들 다시 한번 화면으로 체크하고 오시죠.